신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수 3가지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분들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선생님께서 그 실수를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넘게 신장내과만 진료하면서 아무 증상도 없이 신장 기능의 60% 가까이 잃어버린 상태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장은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조용히 말없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선생님께서 제 진료실에 앉아 계신 것처럼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신장 손상을 늦추는 정도를 넘어서 사라지지 않던 피로감 다리와 얼굴의 부종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신장을 잃는 이유는 항상 큰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단순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만성염증,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염증들이 신장의 역과세포를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일상 습관에서 쌓이는 독소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 잘못된 수분 섭취, 자주 쓰는 양념들이 문제를 키웁니다. 신장 활성화 부족 몸은 독소를 내보내려 하는데 신장이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구가 너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손상은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 탓으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거의 모든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3가지 자연 재료가 숨은 염증을 줄이고 신장 쪽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역과 기능을 깨워주고 몸속에 쌓인 독소 배출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신장이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3가지 도구를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어느 시간대에 드시면 좋은지, 몇 주 안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의 신장 건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화강황 첫 번째 도구. 혹시 제가 혈액 검사에서 발견되기 전 더 위험한 신장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재료는 이미 많은 분들의 부엌에 있고 저는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강력한 자연 신장 보호 도구 중 하나라고 느끼고 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강황을 노란 색깔 예쁜 향신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강황은 조용히 꺼져가는 불을 잡아주는 소방수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증, 신장에 보이지 않는 적,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신장 손상은 거의 항상 만성 염증에서 시작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신장을 이루는 세포들이 조금씩 꾸준히 상처를 받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은 네프론 신장 여과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전체적인 신장 여과 기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에서 소개된 여러 연구들에서도 커큐민이 크레아티닌과 요소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두 수치는 신장이 힘들어질 때 올라가는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황금 방패 같은 항산화 효과, 우리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거릅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라디칼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커큐민은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즉 신장 세포가 닳아 없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염증과 자극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해 줍니다. 강황을 꾸준히 드신 여러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아침에 붓기가 덜하고 몸이 가볍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이 조금 더 편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당 조절을 도와 신장 혈관 보호 강황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좋게 만들어 혈당이 출렁이는 것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신장으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상합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이 여기서 나옵니다. 강황으로 혈당 변동을 줄여주면 곧바로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황을 제대로 쓰는 방법,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냥 음식 위에 조금 뿌려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큐민은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후추, 피페린,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최대 20배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권장량은 보통 가루로는 하루 1본츠 1작은술 정도 또는 커큐민 추출 캡슐 500옴 1000mg 담당 의사와 상의 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신장 황금 라떼, 밤에 마시는 방식, 저는 특히 잠자기 전 다음과 같은 준비를 추천드립니다. 아몬드 우유 1컵 강황 가루 1지작은술, 아주 소량의 후추 계피 1사작은술 살짝 데워서 잘 섞은 후 따뜻할 때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 동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독소 배출을 도우며 신장이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지원해 줍니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2작은술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옥살레이트 결석 신장 결석 있으신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하시고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혈액 응고를 막는 약 항응고젠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선생님의 신장을 더 깨끗하게, 더 강하게, 더 오래 보호하는 데 정말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 두 번째 도구. 몇 분 만에 신장 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마치 오래 막혀있던 수도꼭지를 서서히 열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음식이 바로 생강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생강은 신장을 안쪽에서 씻어내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신장 쪽 혈류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 안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생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영양분이 더 잘 도달하고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역과 속도가 빨라지며 노폐물이 더 적은 부담으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10일 정도 생강을 꾸준히 드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소변이 더 맑아지고 몸이 덜 나른합니다. 이것은 단순 기분이 아닙니다. 신장 여과 시스템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섬유화를 줄이고 내부 필터를 보호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문제 중 하나가 신장 섬유화입니다. 신장 조직이 독소 높은 혈당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점점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이런 섬유화 과정, 즉 내부 흉터 형성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도 신장 조직이 너무 단단하게 굳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이뇨 효과, 힘들지 않게 나트륨 배출 일부 약물성 이뇨제는 우리 몸에서 칼륨까지 같이 빠져나가게 만들어 어지러움,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생강의 이뇨 효과는 부드럽고 균형 잡혀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더 편안한 편입니다. 생강은 몸에 쌓인 나트륨 과한 수분 복부와 다리 쪽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몸을 과도하게 탈수시키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을 도와 신장 혈관 보호 과한당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가장 공격적으로 손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생강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좋게 해 혈당이 너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것은 곧 신장을 직접 보호하는 일입니다. 생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 더 큰 도움을 받으려면 양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강 2-4g, 엄지 한 마디 정도 크기 또는 가루 생강 1지작은술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좋은 형태는 따뜻한 차입니다. 엄지 크기 정도의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을 붓고 약 7분 정도 우린 뒤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기회에 따라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 위가 매우 약하신 분들은 완전 공복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밤에 드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제가 꼭 듣고 싶은 것, 선생님의 선택 생강은 분명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드시고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생강 계속이라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려는 분이라면 생강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내 몸을 위해 작은 약속을 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이 작은 결심이 신장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스치오 파슬리 씨앗 세 번째 도구.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신장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거의 누구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파슬리 씨앗입니다. 강황이 염증을 달래준다면 생강은 혈액순환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파슬리 씨앗은 신장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소변 흐름 증가 파슬리 씨앗에는 아피올과 미리스티신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은 자연 이뇨제처럼 작용하지만 몸을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소변량을 일정하게 늘려주고 배출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몸 안에 노폐물 요래 머무는 세균물이 고여 생기는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파슬리 씨앗은 바로 그 기를 만들어줍니다. 소변을 알칼리와 결석 예방에 도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중 상당수는 소변을 점점 산성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산성 환경은 요산 칼슘 결정이 쌓이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슬리 씨앗은 소변의 pH를 조금 더 알칼리 쪽으로 도와 돌이 만들어지거나 커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 소변 농도가 항상 진한 분에게는 더 의미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을 돕는 비타민이 풍부작지만 이 씨앗 안에는 비타민 C,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A, 신장 상피세포 보호, 비타민 K, 칼슘 대사 조절, 과도한 석회화 예방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함께 작용해 네프론을 서서히 닳게 만드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요로 감염 억제에 도움 파슬리 씨앗의 정유 성분들은 가벼운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벼운 요로 감염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제때 관리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 신우신염 같은 신장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슬리 씨앗은 요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 자연스러운 배출 과정을 돕습니다. 올바른 사용법,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씨앗을 끓이면 안 됩니다. 팔팔 끓이면 가장 중요한 정유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드러운 우림입니다. 파슬리 씨앗 2작은술을 손가락으로 살짝 으깨줍니다. 끓지 않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우립니다.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십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 3회 정도 또는 담당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조금 더 자주 소량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자연식품이지만 효과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은 자궁 수축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탈수를 막기 위해 꼭 조심스럽게 소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드시는 동안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파슬리 씨앗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회복하고 신장 조직을 보호하고 배출 시스템이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부 림프 마사지, 기술적인 도구. 이제 식재료가 아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몸 관리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아니고 보충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낮 동안과 특히 밤에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복부 림프 배농 마사지입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림프계, 몸의 두 번째 필터 신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조용히 독소를 모아 나르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림프계입니다. 림프계는 몸속 노폐물 죽은 세포 과잉 수분 염증 물질을 모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분 섭취 부족 나이 등의 이유로 림프 흐름이 느려지면 신장으로 들어오는 독소량이 많아지고 신장은 2배의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이때 부드러운 복부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 염증을 줄이고 복부와 장 주변의 부기를 줄이고 독소 이동을 도와 밤 동안 신장이 역과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왜 복부 림프 배농이 효과가 있을까요? 배 피부 아래에는 아주 가느다란 림프관들이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이 부위에 부드러운 원을 그리는 손길과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을 해주면 림프가 배출 통로 쪽으로 더 잘 흘러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부 답답함이 줄어들고 가스가 덜 차고 신장 주변 압박감이 완화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벼운 느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5, 7일 정도 연속으로 해보신 분들 중에는 선생님 이 부위가 덜 뻐근하고 잠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단계별. 이 마사지는 잠자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자세. 바로 누워 무릎을 살짝 씁니다. 복부 근육이 최대한 편안해지도록 합니다. 이 첫 번째 동작, 부드러운 원 손가락 끝을 배꼽 주변에 둡니다. 시계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고 느리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3, 4분 정도 계속합니다. 3. 두 번째 동작, 아래로 쓸어내리기. 양손을 배꼽 높이에 놓습니다. 치골, 아랫배,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내려옵니다. 마치 액체를 아래로 안내한다는 느낌으로 17호에 반복합니다. 4호흡 마사지와 함께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가 부풀어 올라갔다가 천천히 꺼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호흡합니다. 전체 시간은 약 70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3개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림프는 피부 바로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너무 과식한 직후에는 피하십시오. 마사지 후에는 물 한 잔을 마셔 림프와 신장 배출을 도와줍니다. 설명되지 않는 복통이 있거나 배가 심하게 부어있는 분은 반드시 먼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변화 꾸준히 하신다면 몸의 고인 수분 배출이 더 잘 되고 신장으로 몰리는 독소 부담이 줄어들고 밤 시간대 신장 여과가 좀 더 수월해지고 허리와 옆구리에 묵직한 느낌이 줄어들고 잠의 질이 좋아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몸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림프가 잘 움직이면 신장도 더 편안해진다는 아주 단순한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하츠파츠인제 마무리 말씀.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가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신장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손을 들어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계속 일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야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손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신 그때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은 신장을 붓게 하고 상처내는 요인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지, 밤사이 몸과 신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 지식은 곧 힘입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힘, 이미 약해진 부분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힘, 몸 안에서부터 건강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할 때만 그렇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선생님의 신장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오늘 바로 지금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내 몸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정말 신경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면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작은 약속으로 묶어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레노바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로 시작한다,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선생님은 이미 신장과 건강을 새롭게 하기로 한 첫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 주변에 늘 피곤해 보이는 가족, 다리가 자주 붓는 분, 혈압이 높고 몸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때 전달된 올바른 정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신뢰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더 강하고 더 안정되고 더 오래가는 신장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